과대적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과대적합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를 적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모델을 다시 한번 좀 만들게요. 모델은 우리 위에서 만든 게 있었어요. build 모델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플래튼 레이어가 들어가서 그 이미지가 들어가면 784개의 아웃풋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댄스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처음에는 100개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100개가 나오게끔 되어 있고 마지막에 출력층도 댄스 레이어가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출력이 몇 개가 나오냐면 전부 10개의 출력이 나오게끔 이런 모습으로 만든 그 신경망의 빌드 모델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함수고요. 자, 얘를 이제 모델을 컴파일을 할게요. 컴파일 하시고요. 옵티마이저를 기본 옵티마이저인 RMS 프롭이 아니고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모멘텀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학습률을 적응용으로 어댑티브하게 바꿔버리면서 모멘텀도 같이 적용을 하는 어댑티브 모멘텀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저가 있어요. 어댑티브 모멘텀. 오전에 한번 사용했었죠. 자, 이 녀석에 대해서 러스 똑같이 주셔야 되고요. 러스는 테라스, 러시즈, 그 다음에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그리고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테라스,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액티리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이 됐으면 이제 훈련을 시키면 돼요. 훈련 결과를 저장을 할게요. 훈련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것을 변수 이름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는 규제가 없는 result non drop out 이름이 너무 긴가? drop out이 없는 결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얘는 model.fi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x에는 훈련 셋을 주시면 돼요. train 데이터를 주시면 되고요. y에는 train 타겟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epoch 횟수가 있죠. epoch 횟수는 위쪽이랑 똑같이 20번을 할게요. 20번. 그 다음에 버벌스는 볼게요. 이걸 그대로 놔두시고요. callback, validation data 밑에다가 validation data를 튜플로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넘겨주시면 되냐면 validation data와 val target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고 옵티 매트릭스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아담 죄송합니다. 이거 생성자 호출이죠. 아담 생성자 호출이에요. 네. 다른 것들은 함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그대로 넘기시면 되는데 이거는 클래스는 이름을 쓰면 안 되죠. 클래스 객체를 생성해야 돼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네,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에포크마다 한 5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로스가 계속해서 줄어들죠. 50, 네, 51%, 39%, 그러니까 0.5, 0.3, 0.3, 0.3, 0.29, 0.27 이렇게 계속 줄어들죠. 정확도는
뭐 81%, 85%, 86%, 87% 점점 좋아지죠. 훈련 세대에서는 지금 90% 넘어가고 있고요. 벌써. 옆에 밸리데이션 같이 보시려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과대적합이 좀 많이 보여야 되는데 과대적합이 아닌 것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92%하고 89%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스코어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20번이 다 됐습니다. 20번이 다 됐고요. 자, 이제 우리 정확도만 따로 그려볼까요? 정확도만. 네. 훈련 셋의 정확도하고요. 테스트 셋의 정확도, 그 두 가지 정확도만 한번 그려볼게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result non dropout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장을 했어요. 여기 점 찍으면 뭐가 보일까요? history라고 하는 게 보이겠죠. 그렇죠? 맞아요? 히스토리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와 벨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가 있죠. 얘가 훈련,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트레인 ACC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장하시고 우리는 정확도만 그릴게요. 정확도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손실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니까 손실만 그리던가 정확도만 그려보시면 돼요. 정확도만 그려보시면 되고 validation에서 ACC는 result, non-dropout, 그 다음에 history 여기에서 vel, sparse, categorical accurac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가지를 그리시면 돼요. 요거 두 개를 plt 플롯 에포크는 우리 아까 위쪽에서 만든 게 있었죠. 에포크스 1부터 20까지 똑같이 20회를 했으니까 트레인을 먼저 그릴까요? 트레인 ACC 여기는 파란색으로 점 찍으면서 직선으로 나타내고요. 여기를 트레인 정확도 이렇게 레이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에포크 횟수에서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ACC 여기는 빨간색으로 대비가 잘 되게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점의 모양만 좀 바꿀까요? 점의 모양만 역삼각형 모양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밸리데이션 ACC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간단하게 레전드 하고요. 그냥 바로 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Y가 너무 이상하죠. 크게 안 보이나?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오르락 내리락 여기가 얘가 왜 이게 잡혀버렸지? 라벨? 라벨 때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지금 레이블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죠? 레이블이라고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넣어버려가지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과대적합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과대적합이. 아담 같은 경우에는 플란셋에서는 쭉 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좀 정사가 좀 완만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더 하면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추세를 보면. 그런데 그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니까 그 에포크가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오히려 과대적합은 더 커질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낫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포크 횟수가 작을 때에는 과소적합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에포크 횟수, 여기를 넘어가면 과대적합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규제를 넣지 않게 되면 과대적합이 커지기 때문에 에포크 6 이상에서는 이제 멈춰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훈련셋과 밸리데이션 셋 둘 다 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정확도도 좀 더 높여보면서 이 과대적합은 좀 줄여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그게 규제인 거예요. 규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경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규제가 드랍 아웃이라고 하는 규제가 있어요. 드랍 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히든 레이어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에 이렇게 유닛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유닛들이 여기에는 간단하게 4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똑같이 4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비슷한 크기로 그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 신경망은 어떻게 돼요? 얘가 모든 유닛으로 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 첫 번째 레이어의 히든 레이어의 아웃풋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레이어의 모든 유닛으로 다 들어가죠. 그다음 두 번째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모든 유닛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유닛도 다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닛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학습하는 그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게 댄스 레이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훈련시킬 때 임의로 아웃풋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랜덤하게. 뭐 예를 들어서 25%라고 할게요. 4개 중에 하나. 네. 4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꺼버리겠다. 첫 번째 에포크 안에서도 1500번 이상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에포크 안에서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할 때마다 임의로 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반복에서는 4개 중에 하나를 임의로 빼버리면 여기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파라미터는 학습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 반복에서는 또 25%또 꺼버리니까 또 1, 2, 3, 4 중에 랜덤하게 또 하나 뽑아가지고 걔를 또 빼버려요. 그럼 얘는 또 이쪽 레이어에서는 훈련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과정을 훈련할 때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할 때 여기로 얘가 여기에 곱해지는 W들은 변경이 되겠지만,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원래 학습이 되려고 했었던 그 파라미터들은 학습이 안 되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이 덜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횟수를 반복을 하게 되면 과대적합이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게 이게 드랍아웃의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훈련을 다 시켜놓고요. 실제로 예측할 때는 이 드랍아웃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할 때는 처음 신경망 모습 그대로 얘네들이 그대로 남아요. 최종 상태는 그렇게 남는데 훈련시키는 동안에만
훈련시키는 동안에만 어떤 때는 얘네들을 빼버리고 어떤 때는 얘네들을 빼버리고 어떤 때는 여기를 빼버리고 어떤 때는 여기를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아웃풋으로 나가는 이쪽 레이어에서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일정 부분들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드롭 아웃입니다. 드롭 아웃. 드롭 아웃은 그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케라스에서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붙여주기만 하시면 돼요. 붙여주기만. 함수를 이렇게 한번 만들게요. 우리가 build 모델이라고 했는데 build dropout 모델이라고 함수를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모델 일단은 시퀀셜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케라스 시퀀셜 하고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넣을 거는 플래튼 레이어를 먼저 넣을 거예요. 28 곱하기 28을 784로 이렇게 쭉 펼쳐주는. 그래서 모델.add 케라스 레이어스 플래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다른 파라미터는 필요 없고 input shape만 넣어주시면 돼요. input shape에는 우리가 이미지 모양이 28, 28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레이어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 레이어 끝났고 두 번째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였었죠. 드랍아웃은 플래튼에다가 드랍아웃을 붙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플래튼은 28 곱하기 28이 784로 쭉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1대1로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꺼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드랍아웃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댄스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케라스, 레이어스, 댄스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댄스에서는 유닛 개수, 유닛을 우리 100개로 하기로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엘루를 사용을 할게요. 케라스, 액티베이션스, 엘루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인풋이 필요 없어요. 얘가 인풋이 들어와서 그게 그 아웃풋, 플래튼의 아웃풋이 댄스의 인풋이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얘네들을 연결을 했으면 여기에서 인풋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이 중간에다가 이제 그 드랍 아웃을 넣는 거예요. 주석을 조금 달아드리면 이거는 플래튼 레이어, 펼쳐주는 레이어고요. 여기가 히든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이고 여기에 중간에 드랍 아웃 레이어를 넣는 거예요. 드랍 아웃 레이어. 여기 똑같습니다. 넣는 방법은 액티베이션 레이어 넣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모델.add 케라스 레이어스 뭐가 있냐면 드랍 아웃이 있어요. 드랍 아웃. 플래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드랍 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시면은요. 레이트가 기본값이 없어요. 레이트가 기본값이 없죠. 나머지는 기본값이 있어요. 레이트는 반드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레이트가 뭐냐면 몇 퍼센트로 우리가 없애버릴 거냐 이거 몇 퍼센트로 없애버릴 거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몇 퍼센트로 줄까요? 레이트를 30% 할까요? 꽤나 많이 줄여버리는 거죠. 100개가 있으면 30개를 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1000개가 있으면 300개를 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이 뭐냐면 아웃풋 레이어. 이 아웃풋 레이어도 댄스로 넣는 거죠. 댄스로. 그래서 모델.add 케라스.layers
dense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여기는 마지막 출력층이기 때문에 그 유닛의 개수와 액티베이션 함수는 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확률이 10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정되어 있어요. 소프트맥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리턴해 주시면 돼요. 리턴, 만들어진 모델을 리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쪽이랑 달라진 점은 요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었던 거예요. 요거 하나를. 그래서 이런 모델로 계속 만들어낼 거면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델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델은 자, 이번에는 빌드 드랍아웃 모델로 만드시면 돼요. 서머리 한번 볼까요? 모델.summary를 보시면 네. 리키렐루가 들어간 것처럼 드랍아웃이 들어갔죠. 우리 오전에 리키렐루 넣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여기도 드랍아웃 들어갔죠. 여기 입력이 그대로 출력 개수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는 그 뭐죠? 그 학습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학습하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100개가 들어오면 100개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플래튼 레이어는 2차원 이미지가 들어와서 784개의 그 1차원 배열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효과인 거고요. 여기 댄스를 연결을 했죠. 댄스를 연결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댄스는 여기에 첫 번째 픽셀이 첫 번째 그 뭐죠? 유닛에 두 번째 유닛에 세 번째 유닛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픽셀도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세 번째 유닛, 네 번째 유닛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가 다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댄스, 여기가 플래튼, 여기가 댄스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 다음에 드랍아웃을 넣었죠. 드랍아웃의 모양은 그냥 레이어가 있는데 얘가 100개죠. 유닛이 100개니까 1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나오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출력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그런데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가 100개면 100개 중에 30개를 무작위로 꺼버리겠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100개 중에 70개만 남겨놓고 30개는 출력이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출력이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여기서 1이 나왔으면 1이 그대로 오는데 여기서 뭐 2가 나왔는데 2가 아니라 0이 되기도 하고 3은 3이라고 그냥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뭐 10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0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뭐를 연결했냐면 그 다음에 댄스를 연결을 했죠. 댄스를 연결하니까 이제 여기서는 다시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0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 봐야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임의로 꺼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이거를 뭐 특별하게 어떤 레이어로 보기보다는 여기에서 출력되는 것 중에서 임의로 몇 개를 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숫자들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아셔야 돼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똑같은 그 아담을 가지고서 컴파일을 하는 거예요. 모델.컴파일
아까 아담이 그 오버피팅이 좀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오버피팅이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었죠. 아담에서.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을 하실 때 옵티마이저를 옵티마이저를 페라스 옵티마이저스 아담 이렇게 생성자 호출 그 다음에 러스 페라스 러시즈 그 다음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마지막으로 매트릭스는 페라스 매트릭스 스파스 카테고리컬 에큐리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이 끝났으면 우리 이제 피팅 시킬 수 있어요. 그죠? 피팅. 리절트 이번에는 드랍아웃이라고 하시고 모델.fit 여기에다 똑같이 주시면 되죠. X는 train 데이터, 그다음에 Y는 train 타겟. 그다음에 에포크 횟수는 아까랑 똑같이 20번.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데이터와 타겟을 다 주는 거예요. 밸 데이터와 밸 타겟을 다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팅 시키시면 돼요.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정확도는 좋아집니다. 그죠? 이렇게 훈련 셋에서는 당연히 좋아져요. 로스는 당연히 내려가요. 그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스무 번째로 가고 있는데 89%에서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86% 이렇게만 됐어요. 자, 그 위쪽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훈련셋이 92%가 넘었었단 말이에요. 93%까지도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는 90%가 채 되지 않았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돌고 있군요. 아직 에포크 20에서 1500에 1500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거를 해볼 수가 트레인 셋에서의 정확도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 드랍아웃 리절트에서 히스토리를 역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에서 무엇을 찾으시면 되냐면 카테고리컬 애큐리시를 찾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애큐러시는 리절트의 히스토리의 밸리데이션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고 얘를 이제 그리시면 돼요.
plt.plot epoch 횟수 그 다음에 train acc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여기는 train acc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plt plot epoch test validation val acc 여기는 빨간색으로 점 그리고 직선 레이블 밸리데이션 정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대부분의 구간에서 과소적합이 일어나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훈련셋의 정확도가 일부러 우리가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죠? 일부러 드랍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러 훈련이 안 되게끔 만든 거예요. 규제를 주는 목적이 그거였었잖아요. 뭐 L1 규제, L2 규제라고 하는 그런 규제들이 일부러 훈련 성과를 나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적어도 지금 20번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과대적합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거의 지금 과소적합인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0번째 정도에 와서야 이제 조금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에포크가 20번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경우에는 이 뒤쪽의 추이를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훈련셋은 이게 많이 이렇게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얘가 계속해서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도 오르락내리락 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는 에포크를 이런 경우에는 에포크를 조금 더 돌려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과대적합이 없죠. 그렇죠? 이게 규제의 효과예요. 이렇게 과대적합을 없애준다라고 하는 이런 게 규제의 효과입니다. 드랍아웃의 개수만 줄여도요. 여기서 우리가 드랍아웃을 30%나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10%, 0.1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이 과소적합이 조금 더 일찍 끝났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훈련셋에서 훈련이 더 잘 됐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가 조금 더 빨리 얘가 올라갔을 거고 여기서는 얘가 한 요 정도에서 요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 드랍아웃의 그 비율을 뭐 0.3에서 0.1로 줄여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훈련된 모델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모델을 컴파일했고 모델을 피팅을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은 훈련된 가중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런 거 봤잖아요. 모델 점 하면 뭐가 있었어요? 웨이츠가 있었잖아요. 얘가 그 행렬들을 가지고 있었죠. 이 행렬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처음에 그 컬럼 로우의 개수가 784개, 컬럼이 100개짜리 이런 2차원 행렬. 그 다음에 원소가 100개인 1차원 행렬. 그 다음에 100개짜리 인풋이 들어가서 10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행렬. 그럼 여기에 바이어스 10개짜리 행렬. 이렇게 4개의 행렬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웨이트 행렬이에요. 이런 웨이트 행렬이 있었으니까 이런 W라고 하는 그 행렬들이 있었으니까 그 우리 데이터 X에다가 W 곱해주고 더하기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주고 이런 계산이 각 레이어마다 이런 계산이 가능했겠죠.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요걸 가지고 계산을 했을 거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런 모양의 W와 이런 모양의 W0를 가지고서 행렬 계산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열심히 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내일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이제 내일 훈련을 더 시켜야지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일 다시 모델 새로 만들면 다시 난수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웨이트들을 훈련이 끝난 웨이트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저장한 상태에서 에포크를 5번이나 6번만 하면 15번 에포크를 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은? 그렇겠죠. 이미 우리는 20번의 에포크를 돌아서 그 웨이트들을 만들어 놨고,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훈련시킬 때는 그 상태에서 이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 다음에는 5번만 하더라도 25번 에포크를 돌린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모델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델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장하시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훈련된 모델 저장. 훈련 모델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복원하는 그런 과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여러분들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을 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이거 껐다가 키면 다시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실 때에는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시고요.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두면 언제든지 다시 꺼내 올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콜앱 세션에다가 그냥 저장을 할게요. 콜앱 세션에다가 저장하시는 거는 저장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모델에 메서드가 있어요. save로 시작하는 메서드 찾아보시면 model.save가 있어요. model.save가 있고 save weights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끝난 웨이트들만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모델 자체를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써볼게요. 첫 번째는 그 훈련된 모델의 파라미터들만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save weights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만 주시면 되냐면 파일 이름 주시면 돼요. 파일 이름. 그래서 파일 이름은 우리 모델 dropout 모델이라고 할까요? dropout 모델. 보통은 H5라고 그 확장자를 줍니다. 그 텐서를 저장할 때 보통 확장자를 H5라고 보통은 주고요. 이거는 모델 자체를 저장한 게 아니라 웨이트를 저장한 거죠. 그래서 dropout 모델의 웨이트 이렇게만 할게요. 웨이트.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어디에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된 게 있어요. 이거는 웨이트만 저장된 거예요. W1, W2, W3, W4 이런 얘네들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 크기 자체가 여기 마우스 이렇게 올리시면 파일 크기 보이시죠? 325KB? 저는 그렇게 저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몇 킬로바이트 안 되죠. 훈련 끝난 그게. 이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라집니다. 세션이 만료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해서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는데 더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적어드리고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못 봤는데 요렇게 혹시 저랑 그래프 다르게 요렇게 나오신 분 계세요? 요거는 여기서 과소적합이고요. 여기서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서 약간의 과대적합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혹시 이런 모습으로 보이신 분 계신가요? 저랑 다르게 이렇게 나온 분도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위쪽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거의 대부분 과소적합 모습이 보였는데 얘가 아까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분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텐서플로우가 그 자체적으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뭐 대략적인 그 모습은 비슷한데 약간 오르락내리락 요 과정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고 그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도요. 이 텐서플로우에도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여기에 세시드가 있어요. 텐서플로우가 만들어내는 난수들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완전히 똑같게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이트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들도 난수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전체가 48,000개의 훈련 셋이 있었죠. 48,000개의 훈련 셋이 있었는데 얘를 32개씩 보내잖아요. 이것도 순서대로 32개씩 보내는 게 아니에요. 랜덤하게 섞어가지고 32개씩 보내는 거예요. 1,500번 훈련이 되잖아요. 여기서. 나와라. 이거. 너무 요거는 지워버려야 되겠네요. 웨이츠. 지워버려야지. 네. 이렇게 1,500번 훈련이 되는데 그 19번째 에포크와 20번째 에포크에서 전달되는 32개씩 전달되는 그 순서가 똑같으면 훈련 하나만 해요. 네. 같은 데이터들 가지고서 더블 바꾼다는 얘기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레디언트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섞여 있어야 그레디언트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포크마다도 또 난수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너무나 많아요. 신경망 안에는. W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에포크에서 그 배치를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담에서도 랜덤 넘버를 사용할 수가 있을 거고 등등등. 그래서 어디에서 난수들이 어떻게 초기화가 될지가 몰라서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저의 결과와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따라 하시는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아마 이 저장되는 것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그 모델 파라미터만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훈련된 모델 자체를 저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훈련된 모델을 저장할 수도 있어요. 훈련된 모델을 저장하실 때는 save를 쓰시면 돼요. save h 그냥 save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파일 패스만 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기본 값으로 옵티마이저 사용한 게 있는데 그거 그대로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저를 저장을 해주게 되면 컴파일을 다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옵티마이저를 저장을 안 하게 되면 모델은 저장했대. 그 옵티마이저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 과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고 뭐 등등등. 네. 근데 보통은 옵티마이저까지 하면 여기서는 드랍아웃 모델 H5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이제 파일이 두 개가 생겼죠. 이렇게 위쪽에 모델로 끝난 거는 모델과 옵티마이저와 그 다음에 뭐 웨이트 전부 다 저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그런 거 다 빼고 웨이트만 훈련된 웨이트 W들의 행렬이죠. 그 행렬만 저장.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불러와서 뭐 이밸류에이트를 해본다거나 등등등 그런 일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여기 만약에 얘가 지금 기본이 옵티마이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옵티마이저 가지고 있으니까 피팅이 바로 가능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